그러면 혹시 엄마 아빠가 그러면 내 나름대로의 교육 철학을 갖기 위해서 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혹시 뭐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학부모님들께서 본인들이 본인들의 과거의 경험과 그리고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본인만의 가이드라인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은 다 틀려, 개별적으로. 그렇죠. 다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춤 교육을 하려면 가장 잘하는 건 부모님이거든요. 근데 부모들이 그런 거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 사실. 근데 나와서 아시잖아요. 있어요. 있는 게 왜냐면 요즘에 진짜 이 미디어가 폭발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인포메이션이, 그러니까 좋은 정보가 공신력 있는 검증된 좋은 정보가 이미 미디어에 너무 많이 있어요. 특히 뭐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접할 수 있고. 그래서 저도 요즘에 이제 제가 따로 준비하는 어떤 일 때문에 교육 사업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제가 알게 된 건데. 애 낳고 이제 그렇죠. 하다 보니까 네네. 자녀들 교육에 관심을 갖게 그렇죠. 되고. 일단 좋은 정보가 미디어에 너무 많이 나와 있고 거기에 보면 진짜 정말 전문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뭐 박사님 그런 분들 한 명 보면 사람들의 얘기가 공통성이 있는 게 나 사교육 엄청 많이 시켜서 뭐 좋은 대학을 보냈다거나 그런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런 얘기는 오히려 양한데 오히려 그냥 여러분들 미디어 보시면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막 책만 읽혔는데 내가 뭐 간섭한 것도 없는데 내가 서울대 가고. 왜냐면 전 제 주변에도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거든요. 사교육을 안 받았는데 정말 스카이를 나가서 직장도 잘 풀리고 그런 주위의 사람들이 더 많지. 지금 제 친구들을 보더라도 사교육을 많이 받았고 정말 비싼 데 다녔어, 학원을. 그러면서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을 얻는 케이스는 별로 없어요, 제 주변에는. 오히려 그 반대의 케이스가 많아요. 저도 사교육을 이렇게 받은 스타일은 아니었고 저는 뭐 워낙 좀 천재적인, 그러니까 인성교육은 좀 놓쳤지. 근데 현실적으로 엄마 결혼하고 나서 애를 낳으면은 뭐 집안일하고 또 직장도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걸 공부하고 이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세상에 쉬운 거 없어요. 쉬운 거 없고. 자, 생각해봐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애기를 낳고 나서도 그런 공부하기가 실제로 쉽지 않죠. 없죠. 시간이 없죠. 쉽지 않죠. 시간이 없죠. 근데 쪼개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된 뭐 계기라든지 뭐 좀 동기부여 할 수 있는 그런 말. 일단은 뭐 이렇게 저희 와이프랑 저는 일단 사교육을 좀 지향하는 스타일이라서 사교육을 하지 않고 웬만하면 그냥 집에서 우리가 뭔가를 가르치고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쉬운 거면 누구나 다 하죠. 누구나 다 하면 누구나 다 서울대 가. 근데 결국엔 어려운 거를 해야 되거든요. 어렵지만 시간을 쪼개야 돼. 나도 넷플릭스 보고 싶은데 쪼갤 땐 또 쪼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희생이 안 들어가고 어떤 좋은 결과물을 얻는다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라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또 자각하실 때가 그렇죠. 막 있었군요. 또. 있었죠. 있었죠. 그러니까 막 쉬고 싶은데 직장 그렇죠. 피곤하잖아요. 쉬고 그렇죠. 싶은데. 그렇죠. 여러분 희생하셔야 되고 편안함을 포기를 조금 하셔야 돼요. 그게 전제가 돼야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교육 철학을 이제 그렇죠. 같이 고민해야 된다. 네네. 부모들이. 네네. 네. 그래야 뭐 사교육이든 뭐 그렇죠. 자녀 교육에 대해서 그렇죠. 막 휘둘리지 않고 갈 수 있다 이런 거죠. 아니면 차라리 근데 물론 비싼 돈을 들여서 사교육을 받아도 되긴 돼요. 내가 진짜 돈 많으면 돼. 그러니까 성균혜 씨처럼 미친 듯이 돈이 많으면 돼.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하나 만들면 돼. 돈으로 나온 건데 되는데 웬만큼 돈 많아서는 안 돼요, 그거는. 아니 너무 제 생기 외모 가지고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좀 깊이 나오긴 하는데 제가. 그러니까 성규가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한 친구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동남아에서 이렇게 또 한국말 배워가지고. 네? 지금 지나고 보니까 이제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교육받았으면 좋겠다. 어렸을 때. 그런 게 좀 아쉬운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어렸을 때 지금 이제 내가 크고 나서 대학도 나오고 직장도 다녀보고 이제 애들도 키워보고 하다 보니까 나는 예를 들면 뭐 그런 교육을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받지 못한 교육이지만 약간 우리 사회가 어른들이 뭐 청소년 청년들에게 어떤 교육을 이제 제공해주면 좋을지 뭐 이런 것들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 네, 있습니다. 있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 흔히 말하는 성인들, 어른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어렸을 때 교육을 받아서 좀 아쉬웠던 점은 뭐냐면 제가 한국에서는 그렇게 공부를
상위권은 아니었어요. 뭐 중상 정도인데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거의 상위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교육이 내 삶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좀 연결시켜줘야 돼. 어른들이. 그쵸. 애들 선생님들이, 어른들이. 그거 너무 중요하죠. 예, 맞아요. 연결시켜줘서 아이폰 동기화할 때처럼 부모님들이 그거에 내 자식이 미래의 삶을 동기화를 시켜주면 그러면 스스로 공부를 좀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배우는 지식이 그렇죠. 왜 배우는지도 알고 그렇죠. 어디다 써먹는지도 알면은 그러니까 뭐 그런 질문 많잖아. 수학을 왜 배워야 돼요?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 나 저도 지금- 몰랐어요. 지금 뭐 함수 왜 배워야 돼요? 그럼 질문이 들 수 있단 말이지. 그럼 거기에 대해서 왜 연결이 되는지를 부모님께서 모르더라도 지금 당장은 대답을 못 해주더라도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지. 우리 아들한테 아들아 그러면은 왜 연결시켜 주는지 아빠가 한번 준비를 해볼게. 그래서 뭐 이틀 후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다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수학을 왜 해야 돼? 자,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수학적인 사고력이 떨어져 있는 게 삶에서 거의 없어요. 그렇죠. 부모님은 좀 이렇게 실질적인 내 삶과 실질적인 우리 지금 청소년들이 배우는 학문과 우리 나중에 인생에 어떻게 이게 연결되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그런 어려운 상황, 예를 들면 집이 가난하다 아니면은 뭐 집이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 근데 그렇게 이제 형님 같은 경우는 특수한 케이스긴 한데 뭔가 한 발자국 뛰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때 어떤 생각을 하고 그런 내가 이제 고생해서 열심히 살아봐야겠다 어떤 계기로 아니면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난에서 오는 그런 불편함 그리고 부모님을 좀 호강시켜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 그래서 그런 어떤 과감한 도전을 한 거고 영어를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네, 영화를 어렸을 좋아했구나. 때부터 좀 좋아했어요. 그것도 이제 우리 누나의 영향을 받았는데 누나가 이제 영화를 영화 그러다 보니까 누나가 영화 음악을 좋아했어요. 사운드트랙.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맨날 그 영화 음악을 틀어놨어요. 영어로 된 거. 네. 그걸 맨날 듣다 보니까 뭐 좀 좋아했었나 봐요. 그리고 제가 밴드 음악을 좋아했어요. 락앤롤 베베. 우리는 또 락앤롤이거든. 그러니까 이상한 노래 듣지 말고 좀 제대로 된 노래를 한번 들어봐. 진짜 음악, 뮤직. 음악 알아?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니까 요즘 막 책 읽으라는 얘기 많은데 전 진짜 책 때문에 갔어요. 책을 많이 읽으셨어요? 많이 읽은 게 아니라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옛날에 홍정욱의 7막 7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옛날 원로 배우의 아들인데 그 사람 지금 하버드 나왔는데 그 사람이 이제 쓴 책인데 내가 중1학년 그러니까 93년도에 발간된 책이에요. 그걸 내가 어떻게 샀는지도 몰라. 어머님이 아마 사주셨을 거야. 그 책을 읽다가 그 책을 읽으면 뭐가 나오냐면 이 사람이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A급 배우의 아들이었으니까 굉장히 부자였겠지? 근데 자기가 이제 부자여서 태어나서 아들이었고 근데 자기가 꿈이 있어서 이제 그 사람이 하버드 나왔을 거예요. 이제 하버드 가서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책이야. 근데 뭐 처음에 아시안이라서 막 뭐 무시도 당했고 화장실 가서 화장실 불에 공부도 막 하고 왜냐면 룸메이트들이 무시하는데 거기서 제가 불 켜놓고 공부를 못하니까 그런 스토리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읽었는데 그게 너무 강력했는지 내 여기 남아있었나 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저는 간 거죠. 그러니까 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책을 많이 읽으라는 건 아니야. 어차피 너네 안 읽는 거 내가 알아. 안 읽지. 책 읽고 인생이 변하는 그러니까 안 읽는 거 알아. 읽으라는 말을 안 하는데 그래도 서점은 한 번은 가봐요. 읽으라는 말도 안 해. 읽지도 않을 거니까. 일단 서점에 교보문고에 놀러 가봐. 진짜 친구들이랑 교보문고 광화문 교보문고 가면 진짜 좋아. 데이트하기도 좋아. 데이트하기 좋으니까 일단 가봐. 가서 책을 한 권씩 한번 사봐요 그냥. 쇼핑한다는 생각으로. 그만큼 책 읽는 게 중요하다. 읽어봐. 책 사는 재미를 붙여도 좋은 것 같아. 본드는 아니 근데 붙일 때 쓰는 거야. 물건 2개 떨어 붙일 때. 아니, 진짜 옛날 사람 많네. 요즘에 본드 누가 본드를 한다고 본드 그렇게. 아니야? 요즘에 무슨 뭐 옛날처럼 무슨 부탄가스야? 본드하고 부탄가스야? 그런 거 안 해. 요즘. 안 해? 뭐 하냐? 요즘에 때가 오는 때인데 요즘에 애들 뭐 마약. 내가 약간 사명감이 생겨서 요즘에 이제 책통이라는 독서 토론 논술 그런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죠. 그런 거를 좀 준비하는 게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결론 뭐냐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그렇죠. 결론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아이들만 지킨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의 애들도 다 지키고 그렇죠. 영향을 받으니까. 아니 그거 너무 우리 애만 독서 토론 시키면 뭐해? 맞아요. 학교 가면 애가 눈 돌아가는데 다른 애가 핸드폰 하고 있으면 그거 보고 있으면 눈이 돌아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 사명감이 생긴 게
우리 애만 보호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학교 반 애들, 지역 이게 진짜 전국적으로 중요한 것 같아 진짜. 다 이 정보를 알아야 되겠다 라는 어... 생각을 해서 책통이라는 그런 독서, 토론, 논술 콘텐츠를 지금 조금 뭐 핸들링하는 게 있는데 정말 여러분 그래요. 책을 읽어라는 말은 수십 번 들었을 거 어렸을 때부터. 그쵸. 정말 수십 번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사람이 한 권의 책을 쓰려면 최소한 3년 이상의 그런 시간을 쏟아 부어야 되거든요. 책을 쓰려면 공신력 있는 정보들을 겁나 모아야 돼. 맞아요. 이 정보들을 3년, 뭐 길게는 5년, 더 길면 10년 이거를 요 정도 두께에다가 때려 박는 거거든. 자, 그럼 우리는 18,000원만 내고 이 5년, 3년, 5년, 10년의 이 축적된 노하우를 심지어 걸러줬어. 불필요한 정보들은 걸러내고 정말 엑기스 같은 정보만 딱 남아있는 걸 우리는 18,000원에 사서 그냥 넣는 거야. 이렇게 효율성 있는 작업이 뭐가 있어? 없어. 근데 이런 거를 해야 결국 우리는 동물이 안 돼요. 점점 더 사고력을 증진할 수 있고 간접 경험이 중요해요. 왜냐면 저도 제가 미국에 무슨 지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친인척이 있는 것도 아닌데 중학교 1학년 때 봤던 책이나 아직도 남아있다니까?